어머니, 아버지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라이벌인 중국과 일본을 박살내버리고 다시 한번 전 세계 최고로 도약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현대 기술의 결정체인 LNG선을 한국에 만들어달라고 사정하여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성장원 동력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담당하던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숙적 일본과 중국에 밀려서 급속도로 위험해지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왜 세계 최고라 불리던 일본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조선업을 다 장악해가던 중국이 갑자기 배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왜 한국의 조선업이 계속 위기가 와도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사실 대한민국 조선업 기술은 조선시대부터 전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었습니다. 조선시대 판옥선과 거북선으로 수백 척이 넘는 외놈과의 전투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거북선의 경우 1957년 미국 잡지에 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옛날 삼나무로 수년간 가공하여 나무에 홈을 파서 맞물리는 방식으로 물에 젖으면 팽창하여 더더욱 단단하게 외벽을 만들었던 과학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그냥 얇은 판재를 겹쳐서 쇠못을 사용하여 만들어 내구성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민족과의 전투인 6.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업에 과감한 베팅을 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호령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베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던 국가라 일본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허스슴치며 무시받았는데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던 나라라 무시받고 외면받으며 헛소리하지 말라는 비아냥만 듣던 대한민국과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 영국에 가서도 조선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영국 은행에서도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추천서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은행의 직원 한마디가 뭐든지 달라졌습니다. 은행 직원도 어느 미친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는 가난한 국가가 배를 만드는데 추천서를 써주겠냐는 생각으로 말을 했지만, 대한민국과 현대 정주영 회장은 A&P 애플도 CEO가 있는 런던에 바로 달려가서 추천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뒤를 돌아 떠날 찰나에 정주영 회장이 다시 한번 CEO의 방에 들어가 대한민국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앞면에는 숭례문, 뒷면에는 거북선을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거북선은 영국보다 300년 앞서 우리 선조들이 1500년대에 철로 만든 함선 거북선이다. 이 거북선으로 외놈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우리가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잠재력은 충분하니 우리를 믿고 투자해달라. 그 소리를 들은 찰스 롱바톰은 잠시 고민 끝에 당신의 선조에 감사하시오 라는 대답과 함께 영국 은행에 추천서를 써준 일화는 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최고의 한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조의 업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밥조차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될 수 있을 뻔한 사건을 대한민국 선조들의 조선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투자받았고, 그 이후 대한민국 후진국이 만드는 배가 뭐 볼 거 있냐며 개무시를 하던 일본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기 시작해 2008년 러시아에 납품한 컨테이너 선박선이 운영한 지 5년 만에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박살나버리고, 조선업은 당연히 한국뿐이다, 비교 대상조차 없다라는 찬사와 함께 더더욱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외국의 개무시를 받으며 투자금조차 받지 못했던 과거에서 전 세계 최강으로 성장하기까지 100년도 안 걸리는 엄청난 속도에 전 세계가 감탄하였고, 예로부터 대한민국 장인들은 꼼꼼함과 근성으로 대충이 없었던 것만큼 신뢰성 있고 고장이 나지 않으며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한 한국에게 배를 만들어달라며 줄을 서서 대기하며 지내는 도중에 영원한 1인자는 없다고 했던가요? 2010년도 후반 이번에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막대한 가격 경쟁력으로 수조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에서 0% 금리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사실상 그냥 무제한으로 돈을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면서 선박시장을 장악하라며 압박했던 것입니다. 기술자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을 엄청난 돈으로 유혹하여 영입한 뒤 기술만 쏙 빼먹고 잘라버리는 잔인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선박의 핵심은 이미 LNG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LNG선이란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배로 운반하려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니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하여 액화시켜 운반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연료 탱크를 영하 161도로 유지하면서 천연자원을 운반하는 전 세계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LNG선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하여 다들 많이들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엄두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도 LNG 선박 기술이 있다, 그리고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한국보다 우리 걸 써라 하면서 홍보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마침 오랜 시간 큰 사고 없던 터라 안전불감증에 걸린 전 세계는 누구라도 앞다투어 중국에게 LNG 선박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성립조차 불가능한 싸움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를 노린 것이죠.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에서 국가 단위 세금 지원을 통해 막대한 시장 장악 능력을 하여
경쟁업체를 모두 박살낸 뒤에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중국 특유의 장사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외신 반응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의 선박 발주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어 조선업이 사실상 망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치졸한 공격으로 대한민국 선박 산업은 치명타를 입어 매우 힘들어지며 항구 도시와 조선소로 유명했던 울산을 떠나 도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던 분들도 매우 많으셨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매우 절박하던 시점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사에서 만든 LNG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나며 초대형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 조선 기술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왔고, 사후 서비스 또한 엉망으로 처리하여 모든 신뢰가 박살난 뒤에도 틈만 나면 대한민국 기술자들에게 중국의 LNG선을 고쳐달라며 문의가 들어오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단칼에 모두 거절하고 우리 배를 사지 않는 국가의 배를 고쳐줄 순 없다 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배를 구입하라 했고, 이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까지 중국의 선박을 받은 업체들은 실무자들이 너무 엉망으로 설계가 되어서 이걸 출항 승인해준 놈이 누구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놓고 중국의 선박은 한국보다 수준 미달 이라며 더 이상 LNG선은 중국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험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LNG 산업에 도전하고, 자국의 선박들은 자기들이 사주는 형식이라도 유지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LNG선과의 기술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국 기술을 국가 또한 믿지 못하며 그냥 한국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진 것 없어 남들이 철저하게 무시하더니 나중에 와서는 제발 좀 선박 좀 만들어 달라는 웃지 못할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